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HLB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1억 원을 돌파했고요. 역사적인 신고가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화폐를 발행한 이 부작용들이 이러한 상품들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나 HLB 같은 종목이 수혜를 받는다고 했죠. 이번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이 만드는 이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모든 상품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상품들만 상승을 합니다. 돈을 아무리 찍어도 부동산이 안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오죠. 그 이유가 예를 들어 화폐 한 장을 복사해서 1000장으로 만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죠.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비트코인의 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한정 수량이죠. 금 같은 경우도 한정 수량이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복사를 하면 금의 양이나 비트코인의 양은 정해 있는데 돈의 양은 혼자 늘어나니까 비트코인을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화폐 한 장을 1000장으로 복사하는 동안에 아파트는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계속 복사합니다. 아파트도 한 채를 100채로 복사하고요, 1000채로 복사하고요, 10,000채로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늘어난 만큼 아파트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꽃은 건설업이기 때문에 화폐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비트코인이나 금 시세가 올라간 만큼 이 부동산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있습니다. 화폐를 찍는 동안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으면 아파트 시세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미분양이 나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계속 복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비트코인처럼 폭등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이 은행이 비인기가 되고 부동산이 비인기가 됩니다. 이유가 예를 들어 이제 이더리움을 1억 원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더리움을 맡기면 은행 이자처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로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예를 들어서 5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아파트 시세는 가만히 있으면 5천을 손해보는 거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익 시세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또 있고,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을 타게 되면 이제 NFT 미술품 같은 경우 시세가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세 연동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NFT 거래가 활발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이더리움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을 사서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자를 주니까요. 이 과거에 삼성전자가 배당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알면 한다는 겁니다. 최근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개설수가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폭등과 폭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역사적인 신고가 나온다고 했고요. 코스닥 1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에코프로가 HLB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고가 간다라고 해서 또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 움직임을 민첩하게 보셔서 어떠한 상품들이 최고가를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 시세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한정판이고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복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죠.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장기 투자주인데요. 현재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이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과거의 2000년 닷컴 버블처럼 폭등이 반복하다가 대폭락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가 폭등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모든 주식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소의 주식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바이오나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이런 상품들이 폭등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시대는 올해부터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부동산은 20년간 하락기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눈치채긴 어려울 거예요. 예전처럼 폭락하고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예상하기로는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는 형태로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2년도 상반기에 전부 다 청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은 20년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한 채, 실거주 한 채 시대는 올해부터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나 약간 올라가는 정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시대적인 트렌드나 아파트를 복사하는 양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층까지만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막 40층까지 올릴 수 있고 50층도 올릴 수 있고 아파트를 복사하기 굉장히 수월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돈을 복사하기 수월해지면 돈의 가치는 쉽게 떨어지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짓는 양을 쉽게 올릴 수 있으면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지 올라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건설업이 원자재가 없어서 셧다운이 되면 부동산 값은 폭등합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짓기만 하고 있죠. 아파트 시세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말 그대로 자동차처럼 아파트도 이제 감가상각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부동산에 장기간 묶여있는 이 자산들을 대부분이 팔고 임대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 돈을 가지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HLB의 청산 시기를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